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 0%대 성장을 시사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의 중3 그리고 고3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첫날이라 시스템 그리고 장비 문제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개학 첫날 어땠는지 잠시 후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잇따른 막말 논란이 있는데요.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군산 광주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타임즈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에서도 밝혀드렸는데 전국 중3 그리고 고3 학생들이 오늘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부터 이제 고3, 중3 네. 학생부터 온라인 개학이 된 건데요. 사실 많이 어색하다 이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TV 화면을 통해서 선생님도 안 보잖아요. 그렇죠. 네, TV 화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봐야 되는 거고 또 사실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서 또 학교 생활을 하는 건데 그게 또 안 됐기 때문에 어색하다는 얘기가 좀 많았고요. 교사들도 학생 없이 수업을 하려니까 익숙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격 수업 자체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교사 학생이 화상 연결해서 수업하는 실시간 쌍방향형이 있고 EBS 컨텐츠나 교사가 녹화한 강의를 보는 컨텐츠 활용형, 그다음에 독후감 같은 과제를 내주는 과제 수행형 이게 있는데 뭐 많은 학교에서 EBS 컨텐츠로 네. 많이 진행을 했다고 해요. 담임 선생님 얼굴을 아직도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학교가 많은데 네네.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이 EBS 온라인 클래스 이걸 사용한 학교들 그러니까 왜 사용했냐면 준비가 좀 안 됐죠. 안 됐고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EBS가 안전하니까 안정적이니까 했는데 이게 시스템이 부하가 올려가지고요. 잘 안 됐어요.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다라는 네.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준비할 게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EBS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너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냐, 좀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학원에 가서 이 학교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이거는 그럼 학원 가서는 학원 강의를 듣지 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원래 그 학교 온라인 수업을 집에서 들어야 되는데 네네. 이제 그게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서 둘 다 출근을 하셨거나 아니면 네. 집에 어머니가 있어도 집안일 때문에 바쁘시면 이제 학생이 그걸 제대로 듣는 거를 감독하기가 어려우니까 애를 학원에 보내가지고 학원 선생님이 감독하게 한다는 이제 그런 취지인데요. 당연히 이게 계약을 늦춘 취지랑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원도 사실은 가지 말라고 지금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뭐 바이러스가 학교에서는 감염되고 학원에서는 감염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요. 네네. 그래서 오늘 뭐 서울 강남구 또 뭐 대구 이런 사례들이 나왔는데 이를테면 일부 보습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학교 온라인 수업을 하는 시간에 관리 감독을 학원에서 대신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학생들이 학원이나 뭐 스터디룸, 뭐 카페 이런 데 가서 이 수업을 듣는다든지 약간 이래서 이 그 온라인 계약을 한 취지와 좀 위배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교육청에서는 좀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학원에서 이렇게 그 학교 수업을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듣는 거를 이제 그런 반을 운영한다든지 이러면 학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아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최대 폐원까지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온라인 계약 이야기로 저희가 문을 열어봤는데요. 그래서 서울 대성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대성고등학교 3학년 임재현 학생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온라인 개학했습니다. 첫날이었는데 어땠어요? 일단 좀 많이 피곤했어요. 어. 이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기도 했고 그래서 좀 빨리 적응을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좀 피곤했다. 여태까지 사실 방학이 계속 길어져갖고 좀 늦잠을 잤는데 아침 그럼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이제 7시 40분에 깼었죠. 그래서 근데 그게 네. 출석 체크를 하고 또 다시 잠들었었습니다. 네, 출석 체크하고 다시 잠들었다고요? 네. 어머니가 알고 계세요? 어머니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출석 체크를 하고 다시 어떻게 출석 체크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네, 그 출석이 보통 이제 SNS로 네. 선생님이 이제 출석 체크를 이제 하는 그 밴드에다가 이제 출석표를 이제 올리시고 이제 네네. 저희는
이제 아침 8시 전까지 이 출석 체크에다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석 체크를 하고 잠이 들어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7시 좀 한 40분 반 이쯤 일어나서 출석 체크 일단 하고 8시부터 하니까 뭐 9시 수업이 들어갈 테니까 그때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잠시 눈을 붙인 거죠. 그죠? 이게 그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네. 일단은 저희 대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EBS 온라인 클래스로만 이제 강의 영상을 올리는 형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자정 전까지만 이제 하루 할당 과목을 이제 수강하면 되는 형식이어서 아, 이게 아침 9시에 이제 수업을 시작한다라는 형태가 아니고 네네. 저희는 이제 인터넷 강의 듣는 것처럼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그 자정 전까지. 네. 아,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출석 체크해놓고 조금 잤다가 다시 일어나서 해도 되겠네요. 그런 자율 시간 네. 되네요, 일종의. 네, 그래서 아. 좀 다른 학교보다는 수업하기가 좀 편했죠. 아, 수업하기가 다른 학교보다 좀 편했다. 대성고등학교 선생님들 듣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기존 수업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좋고 또 아쉬운 거는 어떤 거였는지 좀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뭐 좋은 건 일단은 시간을 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좋긴 했겠네요. 네, 또 이게 학교가 아니고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네. 편한 옷을 입고 또 뭐 배고프면 이제 가끔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먹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는 건 좀 재미있었죠. 네. 아쉬운 거는? 이제 또 아쉬운 거는 이제 일단은 학교에서는 친구들하고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밖에서 만나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이게 새 학급이 된 이후로 이제 3학년 올라오고 나서 네. 원래 알고 있던 친구들 빼고는 이제 전혀 안면도 없는 친구들하고는 이제 아무런 소통을 할 수 없고 또 소통할 길도 없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나중에 개학이 이제 진짜로 이제 학교에 간다면 좀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을지 그것도 좀 많이 걱정이 돼요. 그렇군요. 담임 선생님 얼굴은 아세요? 네, 그 평소부터 알고 계시던 분이어서 아직 이렇게 뭐 직접 만나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쵸. 이제 3학년 되고 나서 네네. 만난 적은 없었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고3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원격 수업 이렇게 딱 들으면서 이렇게 좀 집중이 잘 되던가요? 어머님은 조금 고민이 되실 것도 같거든요. 이게 인강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일단은 지금 다들 집중을 안 한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첫날이다 보니까.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그래서- 네. 네,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희 학교 이제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게임을 한다 그런 뉴스에 나왔던 그런 일들은 없었어도 이게 저희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그냥 영상을 틀어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틀어놓는 시간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SNS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틀어놓는 것도 네. 15초만 틀면 그 영상을 끝낼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을 막 공유하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저도 그 처음에 좀 많이 놀라해가지고 따라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영상을 전부 다 봤죠. 이렇게 강조를 하시네요. 영상을 본인은 네. 전부 다 봤다. 네, 지금 사실 앞으로 계속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EBS 인강이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쌍방향으로 뭐 화상으로 하고 뭐 이런 거는 좀 온라인 계약이 돼갖고 실제로 계약할 때까지 그런 일은 좀 없지 않겠나. 아무래도 뭐 시설이나 장비가 좀 잘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이런 거에 대비해서. 혹시 네, 이게 그렇죠. 뭐 지금처럼 뭐 그냥 온라인 인강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선생님과 뭐 대화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스트리밍 방식의 수업이 언제쯤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는 들은 바 없나요? 일단은 쌍방향 수업이 네. 거의 이제 쌍방향 수업을 안 하는 학교가 좀 많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대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쌍방향 수업보다는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형태로 이제 계속 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EBS 인강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본인들의 어떤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걸로. 네, 이제 그런 방식이고 또 아니면 뭐 학습 자료를 올려주신다던가 네네.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여기서 쌍방향 수업으로 전환이 된다던가 그런 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EBS 서버 자체도 지금 이게 네. 제일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또 이번에 또 아침에 서버가 또 날아갔었거든요. 네네. 접속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쌍방향 소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불안정한 감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수업을 좀 제대로 진행을 못하면 본말 정도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앞으로 보기에 뭐 쌍방향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가르치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방향으로는 움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네. 주셨습니다. 네, 지금 고3이시라서 굉장히 또 뭐랄까요, 좀 긴장도 되고 마음도 복잡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대성고에 재학 중인 임재현 학생이었습니다. 네, 말을 너무 잘해요. 네. 네. 재밌네요. 재밌다고요? 네. 아니, 어머님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해도 네. 수업 중에 친구와 잡담을 할 수 있다 그런 사실도 알수 있어요. 그런 거죠. 네, 네. 사실상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제재가 들어가기도 좀 힘든. 부럽네요, 저는. 부러워요? 후석책하고 잘 수 있어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머니 가슴에 또 보수는 적는 그런 네,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되겠지만 자율적으로 공부한 적 있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 안 그런 적은 그랬고.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들 얼마나 될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 학교가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공교육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온라인 수업이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또 이거 동영상을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걸 찍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안 해본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서툴다라는 얘기도 있고 좀 뭐랄까 이거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그렇죠. 상당히 좀 많고 근데 그 와중에 쌍방향 수업을 한다는 학교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동화고등학교. 네. 동화고는 쌍방향 수업을 한대요. 야. 네. 굉장히 뭐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뭐 좀 두고 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중1, 2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약간 좀 삐그덕거리지. 마스크 오부제 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처음에는 정말 뭐 불평도 많이 하고 불만도 많았는데 정착이 좀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코로나 정착되기 전에 빨리 계약을 해야죠. 일단은 그렇군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대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해리스 대사, 주한미국 대사 사임 기사가 떴어요? 예, 로이터 통신이 뭐 소식통들의 그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해리스 대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사임하겠다. 이럴 계획이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좀 의외인 게 2018년 7월인가 부임을 했거든요. 네네. 네, 원래 주한 미국 대사가 부임하면 3년 정도 있습니다. 3년 정도 있고 떠나게 되는데 그쵸. 좀 빨리 떠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왜 그럴까 한 생각이 있고요. 근데 로이터 통신은 보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해리스 대사가 비판을 좀 받았잖아요. 근데 지소미아 네네. 그 종료 문제 때문에 일본 편 드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 총독이다, 뭐 일제 총독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해리스 대사가 좀 상처받은 게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의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한국에서의 그런 반감 이런 게 작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11월 이후라고 하면은 일단은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뭐 바이든 전 부통령이 되든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되든 간에 지금 뭐 본인은 사임을 하겠다는 뜻을 예, 밝혔다. 그러니까 사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 안 됐지만 네. 지금 콜로라도에 집을 새로 지었다라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완전히 은퇴할 생각이군요. 그렇게 네, 보면은 그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네, 뭐 뭐 대사관 그 미대사관 측의 입장이 나온 걸로 보도가 됐는데 그냥 거기서는 이제 본인의 의향이 어떻다는 점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 주한 미대사 임기 수행은 그냥 대통령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수행할 것이다. 그냥 그렇게만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8시 반에 열었는데요. 네. 어제 이제 차명진 그 전 의원의 세월호 관련 이 발언 논란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건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당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이다. 이렇게 차 전 의원 발언을 비판한 후에 전국의 후보자와 당 관계자들에게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도록 지시했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위원장은 좀 본인의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자신이 당에 온 지 10하루째가 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당의 행태가 여러 번 실망스러웠고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봤다.
이렇게 언급해서 신경이 복잡하군요. 눈길을 끌었는데 아마 오늘 이 생각을 또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차명진 후보가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통합당에서 또 다른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예, 뭐 우선 아까 그 곽 기자가 얘기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뭐 계속 할지 말지 네. 그 뉘앙스로 얘기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그런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4년 전에 민주당에 있을 때도 뭐 비례대표 순번 논란이나 뭐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그만둬야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자택에 집거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이번에도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런 장악력을 좀 높이는 그런 차원의 전략이 아니겠느냐 좀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오늘 미래통합당이 또 광주에서 또 군산에서 네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이 아이고. 나왔습니다. 이 광주에 출마한 이 미래통합당의 주동식 후보 광주 CBS, CMB, 광주방송, 무동일보, 뉴시스, 뭐 KCT, TV, KCTV, 광주방송 등이 주최한 이 4.15 총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광주는 80년대에 묶여있는 도시다. 민주화의 성지라는 미명 아래 비극을 기리는 제사가 마치 본업처럼 되었다. 운동권들이 5.18과 민주화를 내세워 생산과 상관없는 시설과 행사를 만들어내 예산 뜯어내 무의도식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이고, 광주에서요? 네, 광주에서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비극을 기리는 제사라는 게 이 5.18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을 간접적으로 네네. 언급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발언으로 좀 이 주동식 후보라는 분이 비판을 받으니까 지금까지 묻혀있던 이분이 과거 언행까지 이게 같이 끄집어 올라와줬는데 이게 뭐냐면 2018년 8월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당시 이 세월호 그 진상조사위 그 구성을 비판하면서 일자리 창출 고민할 것 없다. 앞으로 매달 세월호 하나씩만 만들어 침몰시키자. 이러면서 세월호 1000척만 만들어 침몰시키면 진상조사위원회 등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 글에 대한 비난을 좀 의식한 것처럼 세월호 많이 만들어 침몰시키자고 했지 거기에 사람 태우자는 말은 안 했다. 이렇게 뭐 추신처럼 이렇게 덧붙이긴 했는데요. 이게 뭐 해명이 되거나 이거 여기에 대해서 분노한 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는 제가 봐도 좀 않습니다. 그러게요. 많은 분들 굉장히 네. 분노하실 것 그리고 같은데. 군산 짧게 전해드리면요. 네. 통합당의 이근열 후보가 있습니다. 네네. 공약집에 군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군산 차이나타운 공약 이 내용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 보면 문화센터, 백화점 그리고 중국 유곽이란 단어가 있어요. 유곽? 유곽이라는 뜻은 아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뭐 이른바 집창촌을 네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중세 성매매 직결지를 말하는 거죠. 중세 근대에.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니까요. 참 황당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 이근열 후보 측은 실무자 실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유곽이란 말을 몰랐다는 거예요? 실무자가 몰랐다는 건데 근데 그런 과연 후보는 공약집을 안 본 건지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명한 걸 보면 사실상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단어가 생소해서 이 단어를 넣을 건지 말 건지 사람들 모여서 회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빼는 걸로 됐지만 자료집을 인쇄하는 과정에 설무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수정 전버전이 들어갔다. 집단지성으로 유곽이 무슨 말인지 몰랐단 말인가요, 지금? 어쨌든 이 후보 측에서 밝힌 설명을 보면 이제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어제 이제 이 사건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자기가 아침에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네. 오늘 이 호남권에서 안 그래도 당의 지지세가 안 좋은 호남에서 이게 두 건이 연달아 터진 데다가 지금 차명진 후보는 반발하고 있어요. 본인이 네. 뭐 자기를 눈엣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또다시 막말 프레임을 씌워서 매도하고 있다. 이러고 있고 관악가 김대호 후보 뭐 세대에 비하 논란을 빚었던 김대우 후보도 오늘 재심 청구했다, 뭐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뭐 당 안에서 그 영입 인사로 들어간 유정아 변호사 지금 당 미디어 특위 위원인데 차 후보가 뭘 잘못했다고 제명까지 무슨 못할 말했느냐 이런 글을 SNS에 올리면서 이 차 후보를 이제 좀 뭐랄까요 옹호하는 그런 태도도 보이고 있어서 그렇군요. 상당히 마음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당 측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여성 비하 막말이라고 해서 또 공세를 펼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소개해 드리자면 세종갑에 출마한 홍성국 민주당 후보. 네. 그러니까 지난해 2월 한 강연에서 소유가 늘면 행복해지죠. 뭐 많이 가지면 안 그래요? 아내도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죠.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발언을 했다고 해요. 통합당이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지난해 5월 한 북 콘서트장에서는 여기 둔산 화류계가 어떤지 좀 봤는데 화류계에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이런 농담을 건넸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교육장이었던 걸로 당시에 보도가 됐는데 이게 특히나 부적절했던 게 당시에 교육을 받던 그러니까 이분이 강사로 가신 네네. 거였거든요. 근데 공무원들 중에 절반 이상이 여성분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게 보도가 된 거는 이분이 공천을 받았던 초기 그다음에 사실 지난주 정도에 한 번 네네. 됐는데 통합당에서 오늘자로 갑자기 논평을 쓴 건 좀 사이에 상당히 처음 보도된 것과는 간격이 있는데 아마 이 자당의 상황과 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통합당에서도 막말 논란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에서도 이런 막말이 있었다라고 낸 것 같은데, 그거를 뭐 차치하고라도 좀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의 말을 제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이건 정말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거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들 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죠. 오세훈 후보 유세장에 흉기된 남성이 나타났다라고 하던데요. 네, 그 오세훈 네. 후보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접근해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오늘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아유,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 오전 오 후보의 유세 차량에 소리를 지르면서 식칼을 들고 다가간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오늘 오전 11시 10분께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광진구 자양동에서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를 향해 접근했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이런 일이 참 자꾸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자꾸는 네. 아니죠. 가끔씩 일어나고 있는데 글쎄요.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유세장에는 또 사실 오세훈 후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잖아요. 시민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네, 오 후보 측에서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지만 현장 조치가 잘 되어 선거운동을 바로 재개했다 이런 보도 자료를 네. 냈고요. 경찰 조사가 내용이 조금 그 사이에 좀 알려졌는데 이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선거운동 방해 이런 것보다 이제 전날 야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 선거 유세하는 게 시끄러워서 짜증이 나서 그랬다 이런 진술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거는 사실 뭐 선거철 되면 사실 늘 있는 네. 거고 겪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고민정 민주당 네. 후보 광진을에 출마한 후보죠. 이 후보를 비방하는 합성 사진이 또 등장했다고 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데 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노동신문과 고 후보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 확산하는 사진이 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연설한 모습과 함께 주체사상 신봉자 임종석이 자신 있게 지지하는 광진을 고민정 후보라는 설명글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선거철이 되니까 이게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철에 상당히 좀 이렇게 격해지잖아요, 감정들이. 네, 그러니까 즐기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봤는데 제가 본 거랑 아마 다른 합성 사진 버전도 여러 개인가 봐요. 버전이 여러 네. 개요? 저도 여러 보긴 개가 좀 했는데.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약점, 파고들 수 있는 그 지점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투표 결과를 열어봐야겠죠. 네. 자, 국내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신을 붙일까 말까 하다가 지금 입에서 돌아갔고. 그렇죠, 네. 네. 자, 코로나19 발병이 공식 보고된 지 오늘로 100일이에요. 네, 100일째 되는 날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한에서 이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보고된 걸 12월 31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이 발병 100일째입니다. 그렇군요. 100일 만에 지금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181개국에서 151만 3,358명이 아유. 나왔어요. 그리고 사망자 수도 8만 8,41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팬데믹이 선언됐던 홍콩 독감 신종 인플루엔자랑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빠른 확산 추이를 보이는 그런 질병으로 지금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는 지금 미국이 1등이에요. 43만 376명으로 가장 많고요. 근데 스페인은 조금 떨어져 있죠. 14만여 명이니까요. 이제 네네. 미국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 세계 사망자가 이탈리아에서 17,669명, 미국이 또 여기도 2위인데 14,817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마도 넘어서지 않겠나 네. 미국이 이탈리아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유럽은 이제 조금 확산세가 둔화한 것 같고 그래서 봉쇄 조치를 완화하자라는 네네.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 조금 진정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엄격한 제한 조치를 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지금 15일부터 일부 생산 활동을 좀 제한적으로 재개하도록 하고 전국적인 이동 제한령을 다음 달 4일 이후에 완화하는 2단계 해법을 좀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14일부터 소규모 상점 영업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봉쇄 조처 완화 일정표를 발표했고 체코도 9일부터 그러니까 일부 상점의 운영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덴마크도 15일부터는 타가소 유치원 초등학교의 문을 다시 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점차 봉쇄 조처를 완화해가는 그런 국가들이 늘고 있는데 다만 전문가들은 성급하게 정상화에 나서면 또다시 대규모 감염 그렇죠. 사태가 2차 웨이브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그 2차 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주의를 해야 되니까 너무 빨리 풀지는 말아야 된다. 이런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음모론이 SNS에 확산되고 있다. 네. 어떤 음모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중국이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생물 무기로 만들었는데 네네네. 이게 확산이 된 거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네.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뭐 미국 정치권에서도 나왔고 이탈리아 정치권 극우 정당 동맹의 살비니 상원 의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생물 무기다 이렇게 또 반대로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소셜 미디어를 보면 미국의 경우 그림자 정부가 전 세계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코로나19를 퍼뜨렸다. 아이고. 주로 고령자들이 이제 많이 사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루미나티. 막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이런 가짜 뉴스가 지금 퍼지고 있고 빌 게이츠가 제약회사를 대신해서 코로나19를 만들었다. 이런 음모론도 있고 코로나19 환자를 헬기에 태워서 전파하고 있다. 이런 가짜 소문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최근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5세대 5G 이동통신 전파를 타고 퍼진다. 이게 정말 황당하잖아요. 우한에서 5G 기지국을 막 네네. 세웠는데 그래서 바이러스가 전파됐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가 벌어지면서 5G 기지국에 불을 지르는 방화 사건까지 실제 진짜요? 네,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디 헤럴슨 같은 네네. 좀 유명한 배우들도 네. 이 주장에 동참을 한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음모론이 그래서 더 많이 확산이 됐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 산하의 한 연구소는 이렇게 정치인이라든가 유명 인사들이 잘못된 얘기를 하면 파급 효과가 훨씬 네, 크죠. 이 확산의 20%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뭐 수백만 명의 뭐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조금만 얘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좀 전염병을 더욱 퍼뜨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에서 150명 정도가 코로나19에 걸렸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는데요. 먼저 이 소식을 딱 듣는 순간 드는 생각은 네. 왕가에서 150명이면은 네. 도대체 왕가 전체는 몇 명이나 된다는 얘기인가? 수천 명에 그죠?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거의 규모가 좀 왕국의 규모가 그죠? 그쵸. 왕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자손들도 많고요. 근데 이 주장은 뉴욕 타임스가 사우디 왕가와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그런 뉴스예요. 그래서 네. 수도 리야드시가 있는 리야드의 주지사 반다르 왕자도 감염이 돼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지금 알사우드 왕가의 왕자들이 정말 많은데 유럽을 자주 오간다고 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에 일부가 감염이 된 채 귀국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병원 경원진, 그러니까 왕가의 주치 병원의 경영진이 의사들에게 전국의 VIP 즉 왕족 치료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전문을 보냈다라고까지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감염됐는지 모르지만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왕가 일족을 위해서 병상 500개를 마련하라 이런 지시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미 사우디 대사관은 이렇게 왕족 감염과 관련한 뉴욕타임스의 질의에 답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사우디가 2월 말부터 코로나19가 중동에서 확산되니까 이슬람 최고 성지죠. 메카, 메디나 네네. 봉쇄를 하기도 하고 외국인 입국, 국제선 운항을 중단하는 강력한 조처를 재빨리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렇게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대처한 동기가 왕가의 감염일 수 있지 않을까 뉴욕타임스는 이렇게까지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소식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한창 진행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멈췄고 그리고 네. 위스콘신에서 진행은 다시 됐었어요. 네네. 근데 샌더스 상원 의원이 일단은 선거 운동을 중단한다. 사실상 선거 사퇴죠? 사퇴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퇴 압력을 정말 네네. 당내에서 많이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8일부터 이제 경선 선거 운동을 중단하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네네.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대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결로 이제 압축이 됐어요. 샌더스 의원이 중도 사퇴 이후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뽑히는 게 사실상 어려웠다 이런 점을 꼽혔어요. 지금 300명 정도 대의원 수가 적거든요. 근데 앞으로 경선에서 이걸 뒤집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고요. 또 코로나19가 결심에 영향을 줬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중요한 시기에 국민을 보호할 능력과 리더십이 없는 대통령이 위기를 악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양심적으로 이길 수 없는 선거운동을 계속해 나갈 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역전을 하려면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경선도 안 되고 선거 그렇죠. 유세도 안 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 민주당 주자들이 지금 잊혀져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맞아요. 거기서 역전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게 보입니다. 재밌는 게 중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서스펜드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퇴가 아닌 그렇습니다. 것이 지금까지 본인이 얻은 그 대의원을 네네.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투표용지에도 계속 이름은 올라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의원을 확보한다고 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전국 전당대회에서 네. 거기서 이 샌더스라든지 또 다른 후보들, 바이든 외 다른 후보들이 가지고 온 대의원들은 네. 거기서 프리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자유로운 이제 뭐 요원 같이 네네. 돼갖고 거기서 바이든 후보를 지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끝까지 그러니까 이걸 중단이라고 얘기를 하지 네. 사퇴라고는 얘기를 네, 안 네. 해요. 그래야지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바이든이 후보가 되는 된 거겠지만 거죠. 네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제 사실상 후보가 됐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앞서는 여론조사가 조금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퀴니피악 대학이 네. 이제 2일부터 6일 사이에 해봤는데 바이든 부통령이 49%, 트럼프 대통령이 41%, 그래서 한 8%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적어도 작년 가을 이후에 최고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응답자의 45%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지지한다라고 답을 했는데 지난달에는 41%였고요. 작년 10월에는 38%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약간의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조사가 중요한 건 샌더스 의원이 선거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하기 전에 실시된 거니까요. 후회하면 조금 더 다를 바이든 수 있다. 후보로 이렇게 압축이 된 상황에서 다시 해보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바이든 후보가요. 그래서 그런 네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전국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주별.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주들, 네. 경합주들 경합주. 있잖아요. 거기서 이기느냐 마느냐가 그렇죠. 중요한데 결국엔 이번에도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네. 세 주가 결정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경합주 많이 일부 듭니다. 지역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네. 이기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좀 더 두고 봐야겠죠. 네. 네. 지금까지 전지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요. 수도권 고지전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후보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7시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